띠링! 핸드폰이 울립니다. 카드값 결제 알림 문자네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확인하기가 무서워 액정을 엎어버린 적 솔직히 있으시죠? 월급은 스치듯 지나가고 남은 건 다음 달에 내가 갚아야 할 할부금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장 혹은 금융 문맹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은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서 돈을 복사하고 있다는데 왜 내 통장만 이 모양일까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돈과 맺은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매일 하시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가격표를 보지 않고 주문하는 저녁 식사,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평일 아침, 상상만 해도 짜릿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어떤가요? 편의점 도시락 가격을 비교하고 친구 결혼식 축의금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이 간극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 영상은 뜬구름 잡는 부자 강의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의 카드값을 걱정하는 여러분을 위한 바닥에서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부의 사다리입니다. 에린 로우리의 책 브로크 밀레니얼은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라고요.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배달앱부터 키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홧김 비용, 일명 시발 비용을 쓰며 위로받으려 하진 않나요? 그 순간의 쾌락이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돈에 대한 공포를 마주하지 않으면 10억을 벌어도 결국 다시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해결책을 이야기해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머니 스토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머니 스토리란 어린 시절 부모님을 통해 형성된 돈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억입니다. 부모님이 돈 때문에 자주 싸우셨나요? 아니면 돈 이야기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쉬쉬하셨나요? 혹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주셨나요? 이 기억들이 지금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복귀해야 현재의 구멍난 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돈 문제로 늘 고통받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 돈을 회피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조차 공포니까요. 반대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돈을 숭배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로 증명하려 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돈에 대한 첫 기억은 무엇인가? 그것이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과거를 파악했다면 이제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뱅킹 앱을 켜세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적어봅니다. 나의 총 자산은 얼마인가? 그리고 나의 총 부채는 얼마인가? 학자금 대출, 카드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런 단위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를 직시하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감은 구체적인 해결 과제로 바뀝니다. 괴물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불을 켜고 마주보면 생각보다 작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사회에서 돈 모으기가 유독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 문화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켜면 나 빼고 다 부자 같습니다. 친구는 오마카세를 먹고 동기는 유럽 여행을 갑니다. 나는 방구석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말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남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일 뿐이라고요. 그들의 비하인드 커튼은 카드값 독촉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의 과시적 소비를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지지 마세요.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추는 순간 통장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현금 다이어트입니다. 신용카드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긁을 때는 고통이 없죠. 하지만 현금을 내면 돈이 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딱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써보세요. 뇌가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5,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손을 벌벌 떨며 사게 될 겁니다. 그 떨림이 바로 돈을 아끼한 감각입니다. 두 번째 무기, 바로 욕설 펀드입니다. 책에서는 퍽 오프 펀드, F워드 펀드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퇴사 자금 혹은 비상금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 회사가 망할 것 같을 때, 혹은 갑자기 아플 때,
통장에 모아둔 3개월치 생활비가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삶의 주도권을 쥐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가요 당하고 있나요?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최소 4개로 나누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자동이체로 흩어져야 합니다. 내가 쓸 돈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저축할 돈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아등바등 사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줄어든 예산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될 겁니다.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큰 적은 의외로 친구들입니다. 야, 오늘 한잔 하자. 이번에 여행 가자. 이런 유혹들 말이죠. 거절하면 쪼잔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에린 로우리는 솔직함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미안, 나 지금 재정 목표가 있어서 이번 달은 긴축 재정이야. 대신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떡볶이 먹을까? 라고 제안해보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목표를 응원해줄 것이고,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돈으로 유지되던 관계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돈은 중요합니다. 데이트 통장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대화는 필수입니다. 서로의 소득 수준과 부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리는 커플은 결혼 후 더 큰 파국을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낭만은 짧고 생활은 깁니다.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약 빚이 있다면 투자는 잠시 미루세요. 빚을 갚는 전략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눈덩이 효과입니다. 이율과 상관없이 가장 금액이 적은 빚부터 갚아나가는 겁니다. 작은 빚을 하나씩 없앨 때마다 성취감이 생겨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산사태 방식입니다. 이율이 가장 높은 악성 부채부터 갚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게 이득이죠.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건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빚을 어느 정도 통제했다면 이제 투자의 세계로 발을 들여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10,000원으로도 투자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들어보셨죠? 일찍 시작한 하루가 나중에 1년보다 값집니다. 커피 2잔 값만 아껴서 ETF나 우량주를 모아가세요. 처음엔 티도 안 나겠지만 10년 뒤 그 돈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는 충실한 일꾼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분명 실수를 할 겁니다.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투자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때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라며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실패입니다. 에린 로우리는 말합니다. 재정적인 실수는 수업료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흙을 털어내고 다시 걷기 시작하는 끈기. 그것이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브로크 밀레니얼, 가난한 청춘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뱅킹 앱을 켜서 자산을 확인하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오늘 하루 무지출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부의 흐름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돈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돈을 지배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이번 달 목표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 저와 함께 걸어가시죠. 감사합니다.